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곡성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막막한 복구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에서 공룡알이라고 불리는 곤포 때문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붕 위에 하얀 비닐로 쌓인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하얀 물체는 농과 도로 등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물체의 정체는 농촌에서 일명 공룡알로 불리는 것으로 볏짚 등을 비닐로 밀봉한 곤포입니다. 추수가 끝난 뒤 볏짚을 한데 모아 압축해놨다 소 모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축사 옆에 있어야 할 이 곤포가 최근 폭우로 섬진강이 역류하면서 곡성 여기저기로 떠밀려간 겁니다. 가깝게는 수백 미터에서 멀게는 2-3km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곤포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비닐하우스를 충격하고 논바닥으로 굴러들어가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가 가서 넘고 하우스를 다 버려버렸어요. 막 저런 하우스 새로 들어갔어요. 한 100개가 저리 들어가봤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오후에 크레인을 불러놨어요. 하지만 곤포의 무게가 무거워 수거하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강물에 젖은 곤포의 무게는 약 1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무겁다 보니 중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곤포는 현재도 수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취까지 풍겨 수거 작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지금 이게 떠내려 와가지고 무게도 엄청납니다. 장정 군인들 15명이 밀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현재 이것이. 곡성군은 현재 4,200여 개의 곤포 가운데 700여 개가 떠내려가 비닐하우스 180개 동을 파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곡성 등 섬진강 주변뿐만 아니라 나주를 비롯한 영산강 곤욕에서도 폭우에 따른 곤포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명이 사망한 곡성 산사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주변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한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곡성경찰서는 도로공사의 발주처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와 시공사 본사 등 4곳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2시간에 걸쳐 설계와 시공 등에 관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설계와 시공 등의 일부 하자가 확인돼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고 공사와 산사태와의 연관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광주 코로나 2차 유행이 잠잠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규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들이 많고 접촉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도 나왔는데요. 게다가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도심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 황금 연휴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된 이후 열흘 동안 광주에선 17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지역 내 감염자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9번째와 210번째 모녀는 한 달간의 동선을 살폈지만 감염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서구 거주 217번째 확진자와 남구에 사는 219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오리무중이고 이들 확진자와의 접촉자들 가운데 2명의 추가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새로 연결고리가 찾아지지 않는 경우가 지금 우리는 동시다발은 아니지만 지금 며칠 간격으로 띄엄띄엄 하나씩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고. 특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219번째 확진자는 증상 발현을 이전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식당 등을 다녀 접촉자 4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연결고리가 없어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무증상 전파가 많은 바이러스 특성상 어느 순간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며 휴가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그리고 대규모의 도심 집회 등으로 대규모로 증폭되어 발생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40년 전 대구에서 5.18을 알리다 붙잡혀 모진 고문을 받고 한평생 정신질환을 앓았던 대구 시민이 있습니다. 취직도 결혼도 못한 그는 죽음마저도 쓸쓸했는데요. 5.18 40주년 연중 기획보도 내 인생의 5.18 15번째 주인공은 5.18 때문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권순영 씨입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경북대 역사교육과 80학번 권순영 씨는 입학하자마자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의 반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5.18 소식을 접한 뒤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광주의 비극을 알려나갔습니다. 전두환을 타도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호를 적은 그런 벽서 사건도 있었고, 경북대 물리대 그 국문과를 중심으로 한 또 유인물 작업 사건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이제 편지를 써서 각 학교의 그 우편함에 꽂아놓는 뭐 이런 뭐 투쟁도 했었고, 뭐 이렇게 투쟁을 전개했었는데, 그러다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았고 군에 강제 징집된 이후로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 정신분열증이 생겼고 이후 그의 삶은 온통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정신병이 오고 뭐 이러니까 군대에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의가사 제대를 시킨다고. 의가사 제대를 시키면서 바로 어디에 보냈냐 하면은 정신병원에 그냥 바로 보내요. 정신질환이 생긴 탓에 취직도 결혼도 못하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2002년 보다 못한 친구들이 5.18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으니 유공자 인정이라도 받아두자며 그를 강제로 광주로 데려와 장애 검진을 받게 했지만 그는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이래 상해 입은 것도 없고 그리고 보상 받을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상 안 받아. 그러던 권 씨가 대구의 한 월세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018년 3월 17일. 숨진 지 열흘이 지나 발견된 고독사였고 시신을 화장해 산에 뿌려 유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대구 지역 동지들이 그의 영정만이라도 5.18 국립묘지에 모셔놓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 친구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민주화가 빨리 오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숨지기 2달 전 한 행사에 참석해 자신이 좋아하던 시를 암송하는 모습을 친구가 카메라에 담은 모습입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5.18 때문에 한많은 한평생을 살았던 대구 사람 권순영 씨. 한평생 정신질환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광주 지역 자치구등은 금남공원과 양림동 펭귄마을 등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 행사장을 마련하고 토크 콘서트와 공연 등을 진행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추모했습니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2018년부터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의대생 증원 반대 파업에 동참한 광주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 25%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의원급 의료기관 955곳 가운데 25%인 230여 곳이 집단 휴진했고 응급의료기관 20곳과 병원급 104곳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휴진에 동참한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집회를 열고 의대생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재력가 등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잠적한 지 4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역 재력가들에게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A씨를 어제 전북 부안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로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경찰은 4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해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폭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시 북구의 모 추모관에 대한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경찰과 시설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원인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사단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례와 곡성, 담양과 나주 등 전남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20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각 시군에 우선 배정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복구비 200만 원, 주택 파손 복구비는 전체 파손의 경우 최고 1억 6천만 원 등으로 상향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광양군 다안면과 순천군 황전면 등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항에 대규모로 유입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해 해양 폐기물 전문 수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